스트레스란 무엇일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지만 그 개념을 물어보면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열 받는 것, 뚜껑 열리는 것, 우라통 터지는 것 등 대부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란 정신적, 육체적 긴장 상태를 뜻합니다. 심신일체라 했었죠. 마음의 긴장은 신체적 긴장을 유발하고 신체적 긴장 역시 마음의 긴장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외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만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인한 내적인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유입된 음식물은 그 즉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몸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약성이나 독성이 강한 것들은 몸의 다양한 형태의 긴장 상태를 유발하고 혈관을 압박하여 기혈순환의 장애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나마 약성이나 독성을 느낄 수 있는 식재료들은 미각을 통해 어느 정도 제어할 수도 있지만 그 맛을 느낄 수 없는 캡슐에 쌓인 약물은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장기나 기관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몸의 스트레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약물이 오히려 몸의 긴장을 유발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부터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소식을 권장했고 약물 또한 최대한 억제하며 장기적인 복용은 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과도하게 먹고 마시고 있진 않나요? 어느 날 간질환과 이런저런 잔병치레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는 60대 남성이 필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그의 아내와 식구들은 몸에 좋다는 여러 음식과 약초를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충하초도 먹고 홍삼도 먹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간약이랑 영양제도 이것저것 먹었는데 이제는 약발이 안 받는 것 같아요. 몸져 누워있으면 흔히들 먹어야 기운 차리지 하면서 환자의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값비싸고 구하기도 힘들 것들을 먹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몸 전체의 균형이 깨져 비정상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은 물론이고 그 근간이 되는 소화흡수 능력도 저하되어 있음을 의미하죠. 이때 몸 안으로 유입되는 음식물과 온갖 약물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따라서 몸은 자연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원을 거부하면서 내치, 즉 몸 전체의 면역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한 일이 있겠지만 아플 때 서너 끼 정도 식사를 굶고서 푹 쉬고 나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 등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가장 편히 쉴 곳을 찾아 사나흘 동안 꼼짝하지 않고 내치라는 자연치유력을 향한 훌훌 털고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가족 중 누가 암과 같은 질병에라도 걸리게 되면 사돈네 팔촌까지 정보력을 동원하여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약재들을 쌓아두는가 하면 누구는 어찌어찌 해서 나았다더라 라는 식의 정보들을 혼란스러울 정도로 수집합니다. 많고 많은 정보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갈피마저 못 잡는 경우를 흔히 보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몸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값비싸다 할지라도 소화흡수되지 못하면 외려 체내에 적체되어 신진대사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적 요소인 음식물이나 약물을 최대한 줄여 몸 내부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바로 성질이 약한 담백한 음식과 소식이 필요합니다.
소식은 식사 후에 복부에 팽만감이 없을 정도로 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먹는 것에 목숨을 걸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가려내야 합니다. 일례로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녹황색 채소는 바람직하지만 병세가 심해지는 항진일 때에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우측 옆구리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우측 옆구리 아래가 당기거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과 담에 생체 에너지를 공급하는 간경락과 담경락은 우리 몸의 측면으로 흐릅니다. 특히 통증의 경우 간경락보다는 담경락이 더 민감하고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간 기능의 이상 여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으면 화를 잘 내고 신맛을 싫어합니다. 간염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간염 환자에게 간 기능을 돕는 녹황색 채소류나 매실 등을 먹이면 오히려 간의 기능 항진을 부추겨 몸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와는 반대로 간 기능이 저하될 때는 만사가 귀찮고 신맛 나는 것이 먹고 싶어집니다. 지방간이 대표적인 예인데 지방간 환자에게는 간 기능을 돕는 녹황색 채소나 신맛 나는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은 음양허실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면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은 하나지만 우리 몸이 좌우 대칭으로 형성되어 있듯 기능 역시도 대부분 좌우가 허실로 대칭을 이루고 있답니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역시 좌우 균형을 깨트리는 일방적인 편식을 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무슨 체질이니 이러이러한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편협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맛에 따라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서너 개를 계속해서 먹다 보면 질리게 마련입니다. 우리 몸은 해당 음식에서 취할 수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얻으면 다른 음식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간 기능이 다양한 만큼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병적 현상은 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간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간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보신주의에 편승한 보약 먹기와 약물 의존 때문이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운동이나 휴식 등은 뒷전에 몰아놓고 그저 무슨 보약이나 특효약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이럴 때면 말없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여념이 없는 간은 죽을 맛이죠. 무분별하게 밀어닥치는 약물의 독성을 해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약이란 부득이한 경우에만 복용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